유주는 요즘 아들 친구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젊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유주는 40대 초반이고 아들이 하나 있다.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정말 나쁜 남자였다. 조상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컸고 자신의 잘못은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유주는 20살의 남편을 만나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했다. 친한 언니가 유주 남편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다. 그 언니는 유주의 지갑에 증명사진을 가지고 다녔는데 유주의 남편이 우연히 지갑 속 유주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본다며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기 때문이다. 남편은 시댁이 부자였지만 사업도 잘 돼서 경제적으로 탄탄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고가의 선물을 한 영수증도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펴놨다. 이런 남편과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참다가 작년에 아들이 대학에 간 후 이혼했다. 유주는 꽤 미인인데 남편은 소도둑놈처럼 생겼다. 아들은 남편의 외모를 쏙 빼 닮아 키가 크고 덩치도 꽤 크다. 유주는 남편이 속을 썩였지만 아들에게만큼은 헌신하고 살았다. 남편도 아들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다. 유주는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풍족하게 살고 있다. 대놓고 외도를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유주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줬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아들이 향후 결혼해서 살 집까지 상속을 받았다. 유주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제 속 썩이는 남편이 없으니 아들과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따로 만나고 왔다. 남편은 아들을 만날 때마다 목돈을 쥐어줬고 아들은 그 돈을 유주에게 다 갖다 줬다. 지인들은 너처럼 젊고 예쁜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남자친구 소개해 줄까 하고 설레발을 쳤지만 유주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유주는 오전에 요가를 하고 온다. 벌써 5년이 되었다. 아줌마들은 점심을 사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오늘은 집에서 팬트리 정리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돌아왔다. 정리를 마치고 나른한 기분에 점심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딩동대학교 2학년인 아들 승혁이가 친구와 집에 들어왔다. 친구를 바라본 순간 속으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승혁이의 친구는 큰 키에 갸름한 얼굴,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정말 미남이었다. 엄마, 우리 과 친구 기호야 하고 소개했다. 기호는 안녕하세요 하고 반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유주는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었다. 정말 잘생겼네. 반가워. 아줌마가 밥 해줄게. 실컷 놀다가 승혁이 어머니 정말 미인이시네요. 승혁아 너 아빠 닮았구나 하며 호탕하게 웃는 기호의 모습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유주는 머리가 좀 멍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부부로 살면서 상처만 준 남편인데 아들마저 남편의 유전자를 쏙 빼 닮았다. 한때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을 한 유주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유주는 아이들 방에 노크를 하고
오늘 조개탕에 소고기, 로스, 구이 해 먹을 건데 마트 같이 갈래?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좋다며 따라 나섰다. 유주의 외제차에 탄 기호는 승여가 너의 엄마 차 정말 멋지다고 추켜 세웠고 유주는 백미러를 통해 기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잠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호는 현재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올해 초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지금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 물은 잘 나오는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더운지 물어보니 내 남양이라 집은 좋아요라고 말했다. 미소년 같은 기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로스구이에 조개탕,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와인도 곁들여 마셨더니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유주는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낳나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들은 엄마 기호는 놀이과에서 제일 잘생겨서 인기가 엄청 많아. 여자애들이 기호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저번 성년의 날에 꽃을 제일 많이 받았다니까. 기호야, 너 여자친구 있어? 하고 물으니 아직 없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달 됐고 아직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유주는 기호를 더 많이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많이 힘들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평생 생각난다고 하더라. 힘내 기호야 하며 기호를 쳐다봤다. 기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했고 승혁이는 앞으로 기호 데리고 자주 놀러 와도 되냐고 물었고 유주는 당연한 걸 왜 묻냐고 웃으며 대답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기호에게 자고 가라고 말했지만 집에서 할 일이 있다며 돌아갔고 승혁이는 기호에 대해 말해주었다. 유주는 안 그래도 기호라는 아이가 궁금했던 차혜의 귀를 쫑긋 세우며 승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기호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빚이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친척들이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고 한다. 그리고 남는 돈은 1,000만 원 정도였고 학교 근처 원룸 보증금으로 쓰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고 했다. 돈이 되는 일은 모두 다 하려고 하는데 한 달 전에 돈을 많이 주는 조건으로 조금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서 못 가게 말렸다는 얘기도 들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유준의 집은 2층 집이고 방이 5개다. 손님방으로 쓰는 방을 기호에게 내주고 싶었고 아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아들은 엄마 좋을 대로 하세요. 내가 얘기 잘 해볼게. 기호가 외모는 거의 연예인급이라 겉멋이 들만한데도 애는 참 순수해라고 했다. 유주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외도로 싸우지 않고 자는 일은 없었다. 승혁이가 알기라도 할까봐 마음을 졸였지만 어느새 승혁이도 눈치채고 있었다. 중학교 때 엄마 아빠 같은 남자랑 왜 살아?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라고 했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혼하라고 하면 바로 헤어질게라고 달래줬다. 공부하는 아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 잡고 공부하는데
가정을 지키겠지 하는 한 줄기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기대를 저버렸다. 사업을 핑계로 매일 늦게 들어오는 데다가 낯선 여자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맨머리를 닮아 다행이야. 축하한다 하며 목돈이 든 통장을 내밀었고 승혁이는 엄마 아빠랑 이제 헤어져요. 아빠랑 같이 살다가 아빠 같은 사람 될까봐 무서워. 그런데 아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으니 아빠가 만나자고 하면 나갈게요 라고 했고 남편은 많은 재산을 유주에게 넘겨주고 이혼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집이었지만 속사정은 참 혼란스러웠다. 기호는 유주의 집에 들어오기로 했다. 다만 그냥 살 수는 없으니 아르바이트해서 월세를 내기로 했다. 사실 기호도 승혁이네 집에 처음 온 날 아름다운 유주를 보고 마음이 몹시 흔들렸다. 마트에 갔을 때 함께 카트를 밀고 다니며 친구, 엄마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 표정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니 촉촉해진 유주의 눈을 보니 유주에게 기대어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능하면 유주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 후 승혁이가 자기와 같이 살자고 운을 띄웠다. 아줌마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사양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마지못해 원룸을 정리하고 승혁이네 집에 들어왔다. 친척들도 연을 끊어버렸고 작은 집에서 식사도 대충 때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는데 아줌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다. 이 집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 살았던 기호는 유주와 함께 사는 것이 적응되었다. 기호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합창단 반주를 했다. 하루는 승혁이네 집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유주가 아줌마도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래? 라고 했고 기호는 유주에게 피아노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유주는 기호의 지도 하에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기호야, 아줌마가 레슨비 줘야 하는데 시세대로 쳐줄게라고 했다. 아줌마, 그럼 시세 좀 알아볼게요 라고 웃었다. 마침 그날은 승혁이가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중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다. 방학이니 2박 3일간 동해로 놀러 갔다 온다고 했다. 유주는 기호야, 우리도 어디 놀러 갈까 하고 물었고 기호는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으니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 유주는 그날 종일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혹시 내가 기호에게 말 실수를 한 게 있나?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그날 저녁 기호는 케이크, 유주가 좋아하는 소고기, 리코타 치즈 샐러드도 사왔다. 아줌마, 오늘 생신이잖아요. 왜 얘기 안 했어요? 하고 말했다. 아들도 까먹은 생일이라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달력에 표시해 놓은 걸 본 모양이었다. 둘은 저녁을 차려 먹었다. 아줌마, 초 꺼지기 전에 소원 빌어요. 하고 웃었고 유주는 우리 아들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라고 말했다. 기호는 아줌마, 그동안 제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아줌마의 남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 유주는 마음이 통한 것 같아 기뻤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유주의 침실에서 종일 좋은 시간을 보냈다. 기호는 몸이 말랐지만
무척 건강했다. 사실 기호는 처음이라고 했다. 유주는 기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속도를 맞춰 주었다. 나도 몇 년 만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남편은 승혁이 낳고 대놓고 바람을 폈거든 하고 말했다. 기호는 내가 아줌마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게요. 기대하세요 라고 말했고 유주는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호와 한방을 썼다. 그리고 승혁이가 없을 땐 마치 부부같이 지냈다. 아들 친구와 이런 관계가 되다니 꿈만 같다. 그렇다고 기호와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